반갑습니다. 임용 시험에 사실 이제 전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것저것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작년에 이제 한 6,50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뽑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뽑은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 퇴직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 교사들이 이게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 교사들이 지금 그 22년도까지 정점에 도달합니다. 뭐 우리가 통계 자료까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제가 파악한 경우로는 한 22년까지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세대인가 하면은 약 이제 한 50년생에서 60년생 사이,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한 65년생 정도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예퇴직은 20년 근무하면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명예퇴직 위로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퇴직 위로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 가까이 됩니다. 큰 금액이죠. 그 이제 요게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천만 원에서부터 한 1억 한 2, 3천만 원 정도까지 차등이 있는데 또 지역별로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1억 정도 전후입니다. 엄청나죠? 저도 아는 분이 이제 정년이 내후년이에요. 2년 남겨놓고 이분이 한 5년 전부터 계속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걸리다가 정년퇴직 2년 남겨놓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받은 금액이 1억 1천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2년 근무해서 받는 봉급이나 명예퇴직 위로금이나 거의 명예퇴직 위로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픈 학교 안 나가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골치 아픈 학교 안 나가고 퇴직 위로금 받고 퇴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그 22년도에 정점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알고는 있는데 교육부도 당연히 이제 이거는 교육부가 추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통계국에서 추산을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료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교육부가 왜 결정을 못 하느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감소수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장 교대생들, 초등, 그 다음에 사범대생들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든지 유야무야하게 발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노량진에 이제 막 학원을 하는 이제 경영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부분 추산하는 것이 뭐냐면 저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뽑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예퇴직 수도 좀 어느 정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3년 이후부터는 뽑는 인원수를 줄이지 않을까. 근데 또 하나는 제 생각은 뭐냐면
이왕 줄이려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대폭 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도 먹을 거 한꺼번에 먹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학교 통폐합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뭐 들어서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통폐합을 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에도 학생 수가 많이 감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은 사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는데 한 3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추산에는 초등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00명 정도 뽑는데 한 3,000명 정도로 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한 6,500명 정도 뽑았는데 이거를 아마 한 3,000명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쟁률이,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한 10대 1에서 한 8대 1 정도 되거든요. 뭐 10대 1 정도라고 잡는다라고 하면은 과목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잡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20대 1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40대 1, 50대 1하고 임용 시험에서 20대 1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인원수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앙부서 뽑을 때와 또 지방부서 뽑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을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1, 20대 1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공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뭐 3년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바짝 공부해서 끝내지 않으면 인생이 쪼글쪼글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임용시험에 한 2, 3년 보내면요, 청춘 다 갑니다. 이 취직하고 싶어도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시는 거 바짝 공부해서 끝장을 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강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잘 따라오시느냐, 요게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을 조금 바꾸었어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50분에서 60분 수업하고 형성평가 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딱딱 잘라서 하고 형성평가 보고,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서 다시 이번 주에 한 거 형성평가 다시 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옆에 형성평가가 딱 뜨기 때문에 1시간 딱 마치면 옆에 있는 형성평가 풀고 넘기면 자동적으로 채점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몇 등 했다라는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 단위로 좀 잘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한 90분에서 100분 강의를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론을 좀 끊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이론을 딱 정리를 해 나가는 게 편한데, 이게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강생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90분 100분 강의를 하면은 싫어하는 수강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서 짧게 하고 테스트하고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 연간 계획을 조금 보십시다. 연간 계획을 조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연간 계획은 이 책자에도 있습니다. 제일 뒷페이지 좀 보시면 됩니다. 뒷표지. 예. 그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도 제일 뒷페이지, 뒷표지 부분에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예. 그 연간 계획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조금 달리 했습니다. 달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년도 내 강의를 들으셨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시더라도 이게 좀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큰 변동은 사실은 이게 상반기 계획입니다. 네, 상반기 계획인데 지금 이 상반기 계획을 보시면은 1, 2월 달 강의가 1, 2월 달 강의가 그 3월 중순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제 계획은 되도록이면 2월 달에 끝내려고 하는데 2월 달까지 끝내기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거듭되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제가 이론 강의를 예전에 객관식 시제 때 2013년도 객관식 시제 때까지의 시험 범위 영역을 올해부터는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거의 한 4개월에 해당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3월 한 1, 2주 정도까지 가지를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강의를 지금 이게 3월 1, 2월 정도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3월 한 셋째 주 정도 개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월 정도 개강을 할 수 있는데 이 강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 5, 6 이렇게 3개월을 강의할 생각인데 이때는 이제 1, 2월 달 한 이론을 좀 압축해 가지고 쭉 한번 전반적으로 이론을 좀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월 강의의 전 내용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 기출문제 풀이를 객관식 기출문제를 다 풀려고 합니다. 객관식 기출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주관식 기출문제, 논술형 시험 문제의 기출문제도 다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10개 정도 되는데 초등은 한 15개 정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한테 아직 출제가 안 되었던 행정고시
논술형 시험 문제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기출 문제를 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았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전공 강의도 마찬가지실 텐데 작년도 시험의 출제 방향이 완전히 기출 문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전공 강의를 들으실 때 한번 여쭈어 보시든지 또 뭐 자기 한 과목은 좀 그런 경향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교육학 전공이 기출 문제의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시험 범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 선생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경우를 보강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잠깐 기출 문제를 보강하는 강의를 하지 말고 기출 문제를 정규 커리큘럼 속에다 집어여 가지고 기출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방식으로 가라.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객관식은 20년치입니다. 안 나오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다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내 이론서는 그것보다 약 한 15% 정도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작년도 이 책에 비해서보다는 한 70페이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70페이지의 추가를 아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면서 핵심적으로 줄여 놓으려고 집어여서 70페이지가 추가된 거지 실질적으로 아마 좀 느슨하게 집어였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150페이지 정도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작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책 그냥 하나 사십시오. 책값은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런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그 출판사 직원들이 내한테 계속 며칠 동안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파시면 안 됩니다. 왜 가격 안 올립니까? 전공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막 온갖 내한테 협박을 다 했는데 또 이거 뭐 페이지 좀 늘었다고 해서 책값 뭐 올리고 그리고 사실 뭐 책값 안 올려도 교육학 책 가지고는 적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반기 커리큘럼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요약 정리하잖아요.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죠. 주관식 기출 문제를 풀죠. 이걸 내가 2개월에 할 자신이 전혀 없어서 그냥 한 3개월에 걸쳐서 해나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교육학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 영역이 확대가 되었어도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건성건성으로 넘어가셔가지고는 2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형성평가를 중간중간 시험 치고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 시대 때는 사실 진도가 좀 빨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지 4개 속에서 답을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 좀 이렇게 들었던 기억만 있으면 맞출 수가 있지만은 이 논술형 시험 문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 이제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인데 사실 뭐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는 사실 뭐 인강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요일 날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그냥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는 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교육철학하고 교육사회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소화를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직 뚜렷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상반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었으면 이제
7, 8월 달은 영역별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이제 기본 문제, 조금 심한 문제 이런 걸 다 섞어 가지고 한 8주 정도의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논술형으로 한번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주 정도는 11주입니다. 11주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설명은 좀 안 해놨습니다만, 이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요게 할 때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할 때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이제 할 때 요게 이제 끝나면 제가 면접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특강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터디도 제가 다시 짜드리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내거든요. 경기도 자소서가 오늘 제출 날입니다. 오늘 제출 날인데 자소서를 이제 쓰면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점검을 해드리는데 이 점검이 사실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인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한 20편 정도 자소서를 점검을 했는데, 잘 쓰는 분들은 사실 또 이게 뭐 몇 개 안 고쳐도 되는데,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거의 내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 되면 전공은 이제 다르면 상관없으니까 이쪽 전공 잘 쓰는 분 거 빼가지고 참고하세요. 주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좀 쓰기가 쉽잖아요. 자기가 뭐 생판 처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소서도 봐드리고, 그 다음에 면접과 수업 실현의 영상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초등 문제가 또 나오면 초등 문제를 싹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초등 문제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스터디도 많이 하고 2차 시험은 혼자 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를 좀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움직여 나가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는 무료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표시하기가 조금 이제 애매해서 그런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제 시험을 보면은 우리 수강생들 점수가 사실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 점수는 제 이제 수강생의 최고 점수는 19.67이 최고 점수입니다. 아직은 20점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20점 맞았는데 또 1차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싶어서 내한테 점수를 안 밝힙니다. 그러다가 최종 합격되면 선생님 저 20점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떻든 지금까지는 19.67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한 15점, 16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13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아직 못 봤습니다.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좀 따라오시면 교육학은 한 15점, 한 16점 정도는 가볍게 맞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이 교육학을 막 일주일에 뭐 3일씩 하고 4일씩 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월화 정도, 그리고 전체 우리가 일주일에 공부의 분량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나머지는 전부 전공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표를 좀 해나가시면 되는 건데, 일간, 연간 커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1, 2월 달은 요게 이제 1권, 2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실력이 쑥 증가해라. 요런 걸로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권은 저는 이제 이게 정리는 다 끝났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아직 이제 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스텝에는 그 서브노트를 우선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작년 겁니다. 예, 작년 건데 이 서브노트도 다시 좀 개정을 해가지고 원고는 어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요거를 이제 서브노트는 마찬가지로 이 교재가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서브노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맞춰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요 3, 4월 달은 이 서브노트를 기본적으로 하고 요거는 뭐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커피 2잔 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볍게 해서 이제 이론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이해하시기가 좀 쉽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설명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는 키워드, 시험에 들어가는 정의 부분들만 여기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시면 뭔 말이지? 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서를 많이 보시기 바라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론서를 계속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이제 서브노트를 보지 않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의 인지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서를 읽는 것이 내한테는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시면 문제풀이반 끝날 때까지 이론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요약되는 게 조금 더 낫다 라고 하면은 그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3, 4월 달을 대비해서 객관식하고 주관식 기출문제집을 한 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책자 파일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기출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등 중요한 기출문제는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항시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저게 아직 문제풀이반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걸 항시 좀 보시면은 이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구나, 이런 방식으로 답을 써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경우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등의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는 이게 사실은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요게는 이제 그런 경우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교재가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마인드맵 교재를 가지고 이걸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서브노트 교재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마인드맵 교재가 아무래도 만들어도 좀 제 시간에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마인드맵 교재를 7, 8월 달에 보조 교재로 우리가 사용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변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 10월 달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 서브노트를 다시 요약한 프린트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한 프린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서 한번 줄여서 서브노트 한번 줄여서 요약 프린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제목을 만점 추구라는 프린터인데 올해는 이제 좀 바꿔가지고 확 끝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 프린트라는 말로 바꾸었는데 요 부분은 이걸 조금 더 싫어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론서를 보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단계적으로 나가시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방식의 이론을 정리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 가지고 해나가면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암기 카드라고 해가지고 서브 노트를 카드 형식으로 다 만들어서 앞에는 질문, 뒤에는 정답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상 위에 놓고 하루에 몇 개씩 뽑아서 본다든지,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암기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암기 카드를, 이게 암기통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칸에다가 암기 카드를 이렇게 이거를 이제 놓는 거죠. 놓아서 외우면, 그러니까 맞추면 그 암기 카드는 앞으로, 틀리면 암기 카드는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요 통을, 한 30cm 정도의 크기의 통을 제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종이로. 그래서 책상 위에다 여러분들이 딱 놓고 하루에 5개씩,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든 간에 요 뒤로 왔다, 이제 앞으로 간 것도 있고 뒤로 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뒤에 거를 외우는 거죠. 그래서 맞추면 앞으로, 또 못 맞추면 그대로 이제 정지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루에 5개씩 정도로 하면은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교육학 핵심 개념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학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다 모이면 또 이제 이쪽 거를 좀 테스트 해가지고 외우고 있으면 앞으로, 못 외우고 있으면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반복하면서 끝낼 수가 있고, 마지막 칸에 다 모였다는 것은 이미 2번 테스트해서 다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모이면 이제 교육학 암기는 끝나는 거죠. 시험 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연초라 가지고 이제 뭐 바빠 가지고 제가 아직 제작하는데 못 물어봤는데, 그냥 복잡하게 할 것 없고 그냥 종이로 이렇게 딱 상자형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딱 해서 책상 위에 놓고 그냥 카드 딱 꽂아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들고 다니시면서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해서 한 4등분 정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요거는 작년 책에 맞춰서 낸 거예요. 그래서 올 책에 맞춰서 다시 내려고 하면 이게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아직 고민스러운 게, 아직 여러분들은 살 필요 없습니다. 이론수도 제대로 안 봤는데 뭐 암기 카드 봐서 어떡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가분을 낼까, 그러니까 작년 걸 사신 분들한테 추가적인 부분을 해서 초록 부분으로 해서 낼까, 뭐 새롭게 낼까, 요걸로 이제 사실 조금 고민하고 있어서 어떻든 곧 나중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이론서 내고 서브노트 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내고, 그 다음에 저거는 뭐 보충 프린트는 우리가 이제 보충해 나가는 이론 프린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어려움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는 걸로 1년 연간 계획을 좀 잡아서 약간 작년도하고는 좀 바뀐 방식, 조금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제일 이제 핵심은 기출문제가 시험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출제위원들에게 주는 그 자료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는 기출문제의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전공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전공을 조금 분석 한번 해보세요. 분석해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전공에서 기출문제의 출제가 기출문제를 살짝 바꾸든지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에 공부를 한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기출 문제부터 올해 출발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객관식, 주관식 모두 통틀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사실 전공 기출 문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교육학 기출 문제도 이런데 전공 기출 문제는 어떡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기출 문제를 잘 섭렵하시면 문제가 좀 더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은 이게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단답형, 기입형이라고 하는데, 기입형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한 4-5줄 길게 쓰는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정의 적고 특징 몇 개 적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이제 서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답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 몇 개 외워서 쓰는 것 정도, 원리 몇 개 외워서 저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아주 작은 약수령의 형식은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암기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논술을 어떻든 해야 됩니다. 뭐 이론만 한다고 해가지고 논술을 전혀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논술의 한 4번 정도를 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낼 거예요. 4번 정도를 이제 내고 제가 첨삭은 2번 정도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서 출발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강의가 좀 끝날 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을 조금 확인하고 작성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자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